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한국어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어 세계화대학원. 네, 이 한국어가 세계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았고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글이 얼마나 우수하냐면은 한글 사랑과 우수성, 네, 수필가 분께서 쓰신 이정식 분께서 쓰신 글을 보면은 이 한글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뭐냐면은 이 속도 표현이 굉장히 이게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이 우리가 인터넷으로 칠 때 가장 빠른 속도. 뭐 중국어 한자를 입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어를 입력한다. 또 영어. 예.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이제 한글이고요. 24개. 그러니까 자음이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람의 소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본어는 300개만 표현할 수 있어요. 300개. 그리고 중국어는 400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글은 8,800개의 소리를 어,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햄버거도 표현할 수 있고 뭐 찌링찡도 표현할 수 있고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종대왕께서 어, 모든 백성의 소리를 다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가장 과학적으로 발전된 소리를 문자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8,800개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한 애민정신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모든 사투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새소리, 이런 모든 동물의 소리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애민정신, 그리고 자주성,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는 많은 백성들이 글을 몰랐죠. 한자는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자주적인 우리 문자를 만들어야겠다 라면서 한글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한글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한글이 결국에는 엄청난 애민정신 그리고 실용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일본어 300개를 일본의 문자는 300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중국이 사용하는 문자는 400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8,800개, 무려 20배 이상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학생들한테 뭐 진짜 뭐 반나절만 가르쳐도 뭐 아야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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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음 10개는 금방 외우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갖고 14개 자음 금방 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종대왕 문맹 퇴치사항이 유네스코에 지정돼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SNS 시대에 더 빛나는 문자 한글. 그래서 SNS 시대에는 한글이 또 이 문자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대처에 가장 알맞은 글자는 한글. 속도가 가장 빠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한글이 이렇게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인정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네. 한글,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6,900개 언어가 존재하고 있어요. 6,900개. 100년 후에 살아남을 10개 주요 언어는 유엔 공용어인 영국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 프랑스어, 그 외에 이제 한국어, 독일어, 일본어, 히브리어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용 인구 면에서 한국어는 2050년까지 5대 언어에 속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글을 굉장히 발전시켜야 돼요. 그리고 만든 사람과 반포일이 유일하게 아는 게 이 한글인 거예요. 영어 알파벳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한자 같은 경우에도 언제 저게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알고 1446년에 음력 9월에 반포됐다라고 세종대왕이 이 자주애민 실용정신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고 정신문화의 직결체와 민족 단결의 표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한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K-팝을 통해서 지금 세계로 전파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과 한국어를 세계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종학당이다 그래갖고 전 세계에 만들어지는데 이거 이권 싸움 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지정받을래 하면서 교민사회에 이권 다툼이 많습니다. 그런 이권 다툼 같은 거는 다 뿌리 뽑고 세종대왕의 그 애민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비리가 또 엄청 심합니다. 네, 세계 나가 보면은 뭐 한국어 자격증을 받아야지 비자를 받는데 그 자격증 비리들, 또 이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수증 비리들, 또 비자 비리들 이런 아우 진짜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썩어 빠진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세종대왕의 고귀한 정신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아주 곳곳에 이 도둑놈들이 우리의 좋은 정신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세종학당이 됐던 또 결혼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센터가 됐든 비리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진짜 이 한국어를 진흥시키겠다라는 우리 어떤 애국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사회, 우리 한국이 지금 252만의 외국인이 있어요. 국내에. 그리고 해외에 우리 한국인들이 750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글을 세계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 흩어진 민족을 다시 모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뭐 고려인 동포든 중국인 동포든 간에 우리가 이 한국어 진흥을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그 제가 항상 얘기하죠. 뭐냐면 국가 안보는 지키고 간첩은 잡는다. 하지만 우리 동포에 대한 사랑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항상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익을 위하여 한국어가 세계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호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가 세계로 나가서 세종학당을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비리를 저지르는 놈들은 아주 다 처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 결혼 이주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 이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수증 비리 저지르는 놈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지정받기 위해서 그 비리를 저지르는 그러한 놈들을 잡아서 우리가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냐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망가뜨리는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사회통합 이 운영센터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제가 비리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비리가 적발될 때는 아주 강하게 단죄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한국어를 세계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국가 지원금을 떼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간도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만주 땅을 연해주 땅을 또 대마도 땅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매국노 놈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 곳곳에 비자 비리, 영사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한국어 시험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낱낱이 밝혀가지고 국민들이 강력하게 단죄하고 또 세종학당 비리, 또 한국어 센터 비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한국어가 세계로 전파되는데 공정과 우리가 공정한 그러한 정신, 정의의 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걸 어떻게든지 나라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 센터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걸 정부가 지원을 하거든요. 사회통합운영센터라 그래서. 그런데 거기 보면 지정받기 위해서 뭐 전직 현직 유착 비리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그 뿌리 뽑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정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기회가 참 좋아요. 그래서 한국어가 세계화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 한국어가 세계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고 국내 252만 외국인과 해외 750만 우리 제외 국민들 그리고 우리 흩어져 있는 한민족을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우리 한국어와 한글을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외국어를 공부해 보면 영어든 뭐 베트남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뭐 아랍어든 제가 많은 언어들을 공부해 봤어요. 몽골어 뭐 또 그 캄보디아어 또 라오스어 미얀마어 뭐 프랑스어 뭐 많은 언어들을 제가 다 공부를 해 보니까 진짜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가 깊이 느낍니다. 진짜 뭐 캄보디아어를 공부하고 라오스어, 미얀마어를 공부하는데 문자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주 문자인지 이게 그림인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정말 힘들었고 아랍어를 공부하는 아랍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주 뭐 표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들 또 중국이 쓰는 한자어도 보면 어때요? 천자문을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천자문. 일본어 어때요? 일본어 공부할 때 보면은 히라카나 가타카나 해가지고 아주 뭐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뭐 한자식 표현도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베트남어는 그 어떤 그 한자식 표기에서 이제 알파벳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이제 쓰기가 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글로 표기한다 그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한 민족이 이 한글을 자기들의 문자로 쓴 거죠. 그러니까 한글은 8,800개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자든지 다 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문자입니다. 거기에 왜 위대한 문자가 됐느냐? 애민정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애민정신. 그래서 이 애민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한글로 인하여 한국어로 인하여 비리를 저지르는 이런 것들은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한국어 세계화 대학원 유튜브 대학원에서 끊임없이 제가 알려가지고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그 한국어 세계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요즘에 열심히 한국어를 외국인들에게 전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어 강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